신장 위구르 독립 가시화의 중국 붕괴로 이어지다 미국이 초강력 결단 내리자 시진핑 좌불안석인 이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 측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던 미국. 결국 신장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14일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해당 법안을 공화당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의원이 제프 버클리가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역시 중국을 가는 데는 좌우가 없고 남녀노소 무관합니다. 루비오 의원의 중국 공산당이 자행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끔찍한 학대를 통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리 의원 역시 어떤 미국 기업도 학대를 통해 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기존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데요.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는 업체는 해당 물건이 강제노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좋은 말할 때 수입하지 말라는 거죠. 이에 대해 중국은 강제노동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강제노동 문제로 중국을 비방하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관련 법안 추진과 정치 농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어린이야 원래 젊음이고 이제 법안에 남은 절차는 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 위구르족 박해를 두고 민족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시행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된 경보를 발령하면서 제재 초읽기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경보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지침을 바이든이 한층 더 강화한 것인데요. 강제노동 가능성이 있는 제품 목록을 나와 토마토 다발 태양광 전지판 핵심 성분 등으로 확대했고 발령 주체도 미 국무부와 상무부, 무역 대표부, 부동부 등 6개 부처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제노동과 연관 있는 중국 업체와 사업 및 투자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 및 개인은 미국법 위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신장 지역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론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시진핑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 같은 초강수의 배경은 단연 인권보호입니다. 전세계 공통의 목표인 인권보호라는 의지를 미국이 동맹국들과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밝은 행정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동맹국들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만 놓고 보더라도 주요 의제 5개 중 4개가 중국 인권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세관 국경보호국은 현재 만화업계 제품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 1개가 신장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미상무부는 이미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린 중국 기업만 6곳에 대해 지난달 5개 기업을 추가 지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집단학살 및 반인륜적 범죄에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중국이 이를 따르리 만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지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과거 소련 내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곧 공산당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방안이 바로 신장 위구르의 독립입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신장은 미국이 건질 수 있는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데요.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신장은 중국 내륙에서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시진핑이 추진하는 신신 실크로드 구상 1대1로의 핵심 거점인데요.
신장 지역은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가서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수송관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곳이 차단되게 되며 중국의 1대1로는 완전히 무의미한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굳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신장 자체만 봐도 중국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여러가지 천연 자원들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데요. 신장은 중국 내 최대 석유 생산 기지로 지난달 18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 신장 이고르 자치구에 위치한 타림 분지에서 15톤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신장은 매우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전체 영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5%가 넘어 중국 31성씨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큽니다. 중국은 사실상 소수민족 자치구를 제외하며 영토상 대국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조달 국가입니다. 거기에 신장과 함께 독립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티베트 경우도 전체 영토에서 10%나 차지해 이두 지역이 독립하게 되며 중국은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잃게 됩니다. 소수민족들은 전체 중국 영토의 절반이 넘는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약고가 된 신장 위구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라다크 지역 역시 신장 위구르에 위치해 있으며 거기에 중국의 무슬림 탄압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신장 위구르 내 테러도 중국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제1생 처음으로 무슬림을 응원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언어와 종교 문화가 다른 위구르족을 탄압하기 위해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신장 내 이슬람 사원들을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참아도 사원이 무너지는 건 못 참는 무슬림들은 중국에 대해 실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이슬람 국가인 터키로 나섰습니다. 터키 외교부 미학주의 대변인은 위구르족 음악가인 압둘라인 헤이트가 신장 내 이슬람교도 수용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권리를 존중하고 무슬림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터키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의 메르리크 대변인을 화춘잉을 가볍게 무시하며 수만의 위구르인을 수용소와 감옥에 억류한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무슬림 탄압에 사용하고 있는 실제 수용소의 운영을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용소 측은 가입수한 수감자를 잠재우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매달고 때리면서 신문합니다. 또한 며칠 동안 강제 행군을 하며 일가로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대신에 중국어와 유교 경전에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애국적인 중국어 노래를 부르거나 중국 법을 암기토록 합니다. 수용소에 감금되어 떠난 위구르족을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감자들은 영혼을 잃은 로봇과도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신장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수백 명의 시위대는 수도 페슈기크 중앙 광장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취업 허가 억제, 중국인과의 결혼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따라서 위구르족 문제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슬람 세계에서 반중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민 대부분은 위구르족과 같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들입니다. 또한 신장에는 같은 피신 카자크족, 키르기스족 등이 거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이들 소수민족 주민의 수감 소식이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국의 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 대회 전략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의 공식적인 중국 순절에 이은 무슬림 무장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가 조직원을 중국으로 투입시키며 중국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공안부 대테러국 명품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외 테러 세력의 선동으로 개인들이 파괴 활동을 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끊이지 않는 테러에 우리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투르키스탄은 이슬람 운동의 국외에서 인터넷으로 테러 관련 동영상을 배포해 테러리즘을 고취하고 훈련받은 조직원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보내면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테러 인정은 2014년 신장 우르무치 기차역에서 폭탄 테러를 저질렀고 2011년 카슈가르에서도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과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위협 그리고 위구르족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모아져 신장 위구르가 중국에 대해서도라며 중국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의 대중국 군사 위협에 대한 완충제로서의 지정학적 요충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라다크 지역의 인민해방군들은 본토로 복귀할 것이며 히말라야 통제권을 잃어 중국 본토까지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한국의 명품 자주포인데요. 최근 인도는 한국의 자주포 100문을 예정된 기일보다 앞당겨 배치 완료했으며 추가로 156분의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자주포인 15의 실전 전투에서 기인한 연문이 중국 자주포 36번째 학살에 인도 모디 총리가 큰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자주포로 발라버렸던 화려한 전적이 있는 만큼 중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인도의 자주포를 중국의 라다크 지배력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수호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개인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하였으며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은 무력 충돌 시 개인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를 내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지난 4월 5일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나 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시나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는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산 자주포 공모 성능을 압도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자주포 직공은 포탄을 쓸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 호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에 전 세계의 조롱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홍경민은 흔들릴 우정도 이보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택 차기와 차체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균 씨를 리얼리즘과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시진핑 삼행시로 표현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진짜 꿈개새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